번째로 클래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는 vbind 클래스라는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CSS를 컨트롤하는 기능인데요. 자, HTML 클래스를 바인딩하고 객체로 바인딩하며 클래스를 동적으로 토글하기 위해 객체를 클래스에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5번 코드 예시를 보면 되는데요. 자, div 태그 안에 클래스가 객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active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가해 줄 건데 이 값은 true냐 false냐 이 trueness를 통해서 동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바인딩 같은 경우도 클래스와 똑같이 vbind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inline 클래스를 활용해서 바인딩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객체로 바인딩 하면서 스타일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HTML 엘리먼트의 스타일 속성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한 바인딩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5번의 코드를 예시를 보시면 자, 스타일 태그 안에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CSS 속성이 컬러나 폰트 사이즈 혹은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CSS에서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건부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건부 렌더링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화면을 렌더링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건부 렌더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v-if, 다른 하나는 v-show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v-if 같은 경우에는 v-if 디렉티브는 조건부로 블록을 렌더링 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렉티브 표현식이 trueC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렌더링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때 if 구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if 그리고 if else 그리고 else 구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I를 그려주는 것도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v-if. v-if 디렉티브는 조건부로 블록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한다. vs 같은 경우에는 v-if에 대한 else 블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else-if는 v-if에 대한 else-if 블록 역할을 하면서 여러 번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vs-if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v-if 또는 vs-if 구문 뒤에만 올 수가 있고 vs 뒤에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v-show입니다. v-show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v-if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v-if와의 차이점은 v-show가 있는 엘리먼트는 항상 렌더링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 CSS가 블락인지 논인지 이 부분만 컨트롤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이 조금 빠르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f와 v-show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본 차트인데요. 자, v-i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건부 렌더링이 될 경우에만, 그리고 초기 조건이 false이면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지 않고 렌더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블록은 조건이 true가 될 때까지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위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고요. 전환 비용이 크면서 실행 중에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 추천되는 문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v-show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렌더링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논인지 디스플레이가 블락인지만 그 부분만 참고해서 항상 렌더링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렌더링 비용이 똑같이 크긴 하지만 자주 전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초기 렌더링이 크게 한번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UI가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UI를 다시 그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자주 전환돼야 되는 버튼이나 토글의 경우에는 VShow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잠깐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리스트 렌더링을 배울 텐데 VIF와 V4 디렉티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둘이 같이 쓰인다면 VIF가 먼저 평가되기 때문에 V4와 V2를 사용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리스트 렌더링입니다. 리스트 렌더링은 V4라는 디렉티브를 활용을 하는데요. V4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배열을 리스트로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배열이라는 단어인데요. V4 디렉티브는 아이템인 아이템스 형식의 특별한 문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열 데이터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인 경우에는 배열 내 반복되는 엘리먼트의 별칭이며 아이템스는 우리가 선언된 배열 혹은 백엔드 쪽에서 던져주는 배열 데이터를 이곳에 할당하면 됩니다. 아래의 코드를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const items의 배열 데이터로 메시지 객체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스트 렌더링을 통해서 아이템인 아이템스 구조를 통해서 아이템의 메시지를 텍스트 보관법을 통해서 선언적 렌더링을 거치고 있습니다.